이번 사건은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물을 만들게 하고 유통했다는 점에서 2년 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많이 다르죠. 또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사회부 홍지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도 SNS에 올라온 사진으로 협박하기도 한 것도 N번방 사건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사건이죠. 당시 조주빈과 문형욱 같은 주요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SNS 계정에서 가져온 사적인 사진들을 이용해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그렇게 접근했고 자신의 사진과 정보가 유출될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 성착취물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N번방 사건과 달리 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더 교묘하게 만들었다면서요. 맞습니다. N번방 사건에서는 1번방, 2번방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던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착취물들이 유포됐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에서는 계속 유지되는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이 유통된 것이 아니라 방을 옮기고 없애는 걸 반복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렸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N번방 사건을 보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학습한 다음에 그것보다 진화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그런 경향들이. 또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 중에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까지 있다는 점에서 범행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을 옮기고 또 폭파하고 또 만들고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추적도 쉽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피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이나 추적이 어려운 다크앱을 사용했습니다. 네. 채팅방을 운영하다 이 방을 없앴을 때 내용을 따로 저장해 두지 않으면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 외국에 서버가 있다 보니 수사 협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됐는데요. 경찰이 위장 수사에 들어가려면 조건들이 있고 담당 인력들도 부족한 상황이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성착취물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라서 그런 건가요? 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많이 꺼립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범죄 수사 규칙에 따라 미성년자들을 조사할 때 경찰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네. 자신이 피해를 입은 걸 가족들 또는 학교가 알게 될까 걱정돼 알리기 어려워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꼭 가족이 아닌 전문가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조력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력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조력자들의 동의 정도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그 규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사 인력 충원과 섬세한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 예, 신고센터도 좀 더 원활하게 좀 움직여줘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